안녕하세요. 미나상의과 차정호 원장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보형물을 추천해 주셨는데 만약 보형물 없이 수술을 원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형물을 추천을 드렸다는 것은 아마 콧대 높이를 보강을 하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코 수술에 있어서는 콧대 수술과 코끝 수술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물론 코끝 수술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코끝 수술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콧대 높이가 따라와서 조화롭게 밸런스 있게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코끝을 열심히 막 만들고 모양이 예쁘게 내는데 콧대가 없다. 그러면 곡선도 너무 심하고 좀 인위적인 느낌의 피노키오 같은 그런 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코 뭐 이런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밸런스인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코끝을 하면서 콧대도 같이 따라와 주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뭐 보형물이 싫다 이런 이유, 보형물이 싫은 이유만으로 해서 콧대를 안 하겠다 하는 경우는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라도 콧대 보강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코끝이 휘어 있는데 코 수술할 때 그 부분은 교정 가능할까요? 코가 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얼굴 축에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얼굴 축에 따라서 코가 이렇게 좀 돌아가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얼굴이 좌우가 대칭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절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좀 틀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코가 이제 가죠. 그 축이 틀어져 있는데 이게 그냥 축은 그냥 괜찮은데 실제보다 더 틀어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당연히 수술하면서 그거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틀어진 부분을 잡을 때 근본적으로 저 안에 비중격이 코의 기둥인데 거기서부터 휘어진 것도 바로 잡고 뼈 부분도 휘어진 거 바로 잡고 연골 부분도 휘어진 거 바로 잡아가지고 딱 육안적으로 봤을 때 휘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도록 물론 얼굴 축 따라서 정확하게 가운데 맞춰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끝 성형을 할 때 재료별 특징을 알고 싶습니다. 코끝 성형할 때 재료로서는 자가 조직으로는 귀연골과 코 안에 있는 비중경골 그리고 늑연골이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증 늑연골이라고 이제 본인 늑연골과 굉장히 유사한 게 있습니다. 우선 가장 흔히 사용하는 귀연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귀를 만져보시면 굉장히 말랑말랑하죠. 귀연골은 이제 보면 귀 안에 모양 쑥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도 귀의 모양의 변형도 전혀 없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귀연골이 보면 만져보시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코끝도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코끝에 뭐 올리거나 해서 모양을 보강을 하고 좀 모양을 낼 때 같은 말랑말랑한 애들끼리 가기 때문에 코끝에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조직이긴 합니다만 지금 만져보시면 좀 많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둥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다소 말랑말랑해서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연골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거를 기둥으로 사용을 할 때 코끝이 시간 지나면서 조금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 수술입니다. 비중격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콧구멍을 보면은 콧구멍이 두 개죠. 그래서 그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비중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격의 앞부분은 이제 연골 부분이고 저 뒤쪽 부분은 이제 뼈 부분인데 그 비중격의 연골 부분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비중격이 코 전체 기둥 역할을 합니다. 자, 그 기둥에서 힘을 받는 부위를 제외하고 저 안쪽에 힘을 받지 않는 그런 부위의 연골을 채취해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비중격이 원래 근본적으로 코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강도와 그 정도의 말랑말랑한 정도를 봤을 때는 기둥으로 사용하기에는 귀연골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그 비중격 연장이라든지 뭐 기둥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코끝을 좀 늘리면서 근본적으로 모양을 좀 늘려서 사용할 때 그 기둥을 쓸 경우에는 코끝이 떨어지는 게 훨씬 적고 그래서 모양이 이제 예쁜 그런 느낌이 나오도록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늑연골
늑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늑연골은 보면은 여기 가운데 이제 흉골이 있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갈비뼈에 이제 뼈 부분이 있고 연골 부분이 있는데 그 연골 부분을 채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뭐 절개선을 놓고 이제 거기서 연골을 채취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늑연골은 뭐 만져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딱딱하죠. 그래서 늑연골은 뭐 강직도가 있어서 뭐 재수술이라든지 뭐 여러 번의 이제 과거 여러 번 수술들을 통해서 뭐 구축이 있으신 분들을 사용할 때 쓰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늑연골 같은 경우는 강하게 딱 잡아주면서 그래서 그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다시 뭐 갈 일도 없고 모양도 잘 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는 좋으나 좀 첫 수술에 사용해도 물론 돼요. 굉장히 좋은 재료니까요. 근데 좀 첫 수술에 사용하기에는 뭐 귀도 있고 비중격 연골도 있는데 좀 과한 게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 늑연골을 채취하는 게 좀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증 늑연골이 있는데, 자, 기증 늑연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FDA 공식 인가된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증받은 그런 늑연골을 가지고 자외선 처리를 해가지고 뭐 기존 살아있는 세포 같은 거 다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런 모양만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찝찝하다든지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늑연골에 비해서 흡수율이 좀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논문에는 나와 있는 정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늑연골이 좀 너무 못하겠다 좀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증 늑연골을 사용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물질로서 코끝이라기보다는 기둥으로 사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메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런 거는 뭐 인조 연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흡수가 아예 안 되는 부분 그런 게 있고 흡수가 되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 거는 이제 그것만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 연골이 좀 모자랄 때 그걸 보강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